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하나님의 사연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김하나는 11살 때 처음으로 기쁨조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인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도원이라고 소개했고 특별한 목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찾고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얼굴도 예쁜 아이들 말이에요. 지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고 학예회 때마다 주목을 받았던 그녀에게는 흥미로운 기회로 들렸습니다. 지도원들은 반 전체 학생들을 둘러보더니 몇몇 아이들을 지목했습니다. 하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너 이리 나와봐. 지도원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지도원들은 그녀의 키를 재고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하해. 너는 예비 선발되었어.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기회가 올 거야. 그날 이후로 하나의 생활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원들이 방문하여 그녀의 성장 상태를 확인했고 특별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예절 교육도 받았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거야. 지도원들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학업과 특별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가 17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최종 선발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세밀했습니다. 오늘은 신체 검사를 할 거예요. 모두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임해주세요. 담당 지도원이 말했습니다. 하나와 다른 소녀들은 남산병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전에 없던 철저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옷을 벗으세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당황했지만 지시에 따랐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지, 체형은 어떤지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팔을 들어보세요. 이제 돌아보세요. 의사들의 지시에 따라 하나는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상품처럼 느껴져 불편했지만 이것이 좋은 기회를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신체 검사가 끝난 후 하나는 다른 소녀들과 함께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최종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김하나. 한 지도원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는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쁨조의 일원이 되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특별한 훈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어주세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어떤 것일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하나는 더욱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춤은 물론이고 외국어, 예절, 그리고 정치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고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특별해.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해. 훈련 담당관들은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는 점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것은 위험했기에 그녀는 묵묵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는 20살이 되었고 드디어 기쁨조로서의 첫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위 간부들 앞에서의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훈련이 무색하지 않게 그녀는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잘했어, 하나야. 공연이 끝난 후 한 간부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의 재능이 우리 조국을 빛나게 할 거야. 하나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기쁨조라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자신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지 그 결정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택과 그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하나가 기쁨조의 일원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여러 가지 공연과 행사에 참여하면서 기쁨조에 대한 북한 사회의 인식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는 고향 마을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하나야, 넌 정말 달라 보인다. 하나의 오랜 친구 미영이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니? 하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쁨조에 대해 자세히 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특별한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지. 아, 너 기쁨조구나. 미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너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게 자랑스러워. 하나는 미영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기쁨조를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미영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리 지도자 앞에서 공연도 하고 중요한 행사에도 참여한다면서? 정말 대단해. 하나는 미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알고 있는 기쁨조의 모습은 하나가 경험한 현실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녀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하나는 마을의 작은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우연히 자신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하나구나. 오랜만이구나. 선생님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나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가 기쁨조에 선발됐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인재가 나왔다니 정말 기쁘구나. 하나는 선생님의 말씀에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기쁨조의 현실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쁨조의 이미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람들이 기쁨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하나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조? 그건 우리나라의 자랑이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봉사하는 거 아니겠니? 하나의 어머니도 동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 지도자의 기쁨이 곧 우리나라의 기쁨이니까.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기쁨조의 현실은 이런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마을의 청년동맹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형태의 기쁨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 박수영 동무가 평양에서 체육 기쁨조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 지도자 앞에서 배구 시합을 했다고 하네요. 하나는 이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기쁨조가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하나는 혼자 마을 뒷산을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기쁨조의 실체와 사람들의 인식 사이의 간극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너무 아름답게만 보고 있어. 하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겪은 엄격한 훈련, 끊임없는 감시,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요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현실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하나는 평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역에서 그녀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아가씨, 혹시 평양에 가시나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손녀도 평양에서 일한다오. 금성학원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다더군. 혹시 아는 사람 있소?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네. 금성학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애도 언젠가는 기쁨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하나는 노인의 말에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노인의 손녀가 겪게 될지도 모르는 현실에 대해 걱정되었습니다. 기차에 오른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쁨조에 대한 북한 사회의 인식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알려야 해. 하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은 그저 살아남는 것에 집중해야 해. 평양으로 돌아가는 길 하나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체제를 벗어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어떻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기차가 평양역에 도착했을 때 하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기쁨조의 일원으로 살아가겠지만 동시에 진실을 기록하고 언젠가 그것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저항이야. 하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기쁨조 멤버로 활동하면서 내면으로는 진실을 기록하고 언젠가 그것을 세상에 알릴 날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김하나가 평양으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기쁨조 동료들과 함께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새로 산 핸드폰을 자랑스럽게 꺼내 보였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리랑 178이에요. 정말 좋아요. 하나는 그 핸드폰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터치스크린의 컬러 디스플레이,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얼마예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350예요. 비싸긴 하지만 정말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놀랐습니다. $350는 보통 북한 주민들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조 멤버들은 특별 대우를 받아 이런 고가의 물건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는 북한의 핸드폰 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핸드폰 사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의 번화가인 광복거리를 걷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핸드폰은 일종의 지위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기 봐, 저 사람 핸드폰 3개나 가지고 다녀. 하나의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하나가 보니 정말 한 남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 3대를 꺼내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과시하는 거지. 우리말로 호가다쟁이라고 하잖아. 핸드폰으로 자기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는 거야.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모습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는 핸드폰 가게에 들러 직접 북한의 핸드폰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점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요즘 나오는 핸드폰들이 궁금해서요. 점원은 친절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모델부터 최신 스마트폰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격대는 $200부터 $700까지 다양해요. 하나는 놀랐습니다. $700짜리 핸드폰이라니 정말 고가였습니다. 이 핸드폰들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통화와 문자는 물론이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간단한 게임도 할 수 있어요. 일부 모델은 인트라넷 접속도 가능합니다. 하나는 궁금해졌습니다. 외국 사이트도 볼 수 있나요?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내부 네트워크만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게를 나온 하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의 핸드폰 문화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당국의 감시 역시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하나는 기쁨조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이 몇 잔 오가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핸드폰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너희들 혹시 중국 핸드폰 써본 적 있어?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중국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적발되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쳤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다른 동료가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동료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들어봐. 중국 핸드폰으로는 외국 사이트도 볼 수 있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과도 연락할 수 있대. 정말 신기하지 않아? 하나는 이 대화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중국 핸드폰으로 외부 세계와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찾던 기회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하나는 용기를 내어 그 동료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말한 중국 핸드폰. 정말 외국과 연락할 수 있어?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료는 주위를 살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동료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정말 위험해. 확실해? 하나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확실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하나는 손에 땀을 쥐며 은밀히 중국 핸드폰을 건네받았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가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밤중에 혼자 있을 때만 조심스럽게 그 핸드폰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으로 구글을 검색하고 유튜브 영상을 보았을 때의 그 흥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하나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세계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양 거리에서는 여전히 북한산 핸드폰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열광했고 핸드폰은 점점 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어갔습니다. 야, 너 새로 나온 평양 2423 봤어? 카메라 성능이 대박이래. 한 청년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는 이런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북한 핸드폰의 한계를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큰 발전이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는 중국 핸드폰을 통해 외부 세계의 탈북자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남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자유를 위해서라면 가치 있는 모험이죠. 한 탈북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이 말을 읽고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녀도 이제 탈북을 고려해야 할 때일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한 동료가 중국 핸드폰 사용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하나가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불시 검문이었대. 핸드폰을 발견하고 바로 체포됐어.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언제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중생활을 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하거나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것. 하나는 마지막으로 중국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해온 탈북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탈북하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화면에 답장이 떴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작은 기계, 바로 핸드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핸드폰 문화는 하나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김하나가 탈북을 결심한 후 그녀는 마지막으로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이 도시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평양의 거리 풍경이 새삼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양의 중심가를 걸으며 하나는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오래된 국산차들이었지만 간간이 최신형 외제차들도 보였습니다. 저 차 좀 봐. 하나의 옆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메르세데스 벤츠야. 정말 비싼 차지. 하나는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번쩍이는 은색 차체, 우아한 디자인. 그것은 분명 북한의 일반적인 차들과는 달랐습니다. 누가 저런 차를 탈 수 있는 거지? 하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한 간부를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가 기쁨조 활동을 할 때 종종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김하나 동무. 간부가 그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우연이군요. 저도 막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간부의 뒤에 서 있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조금 전 그녀가 본 메르세데스 벤츠였습니다. 혹시 저 차가 간부님의 차인가요?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간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최신 모델이죠.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는데 이렇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부와 헤어진 후 하나는 계속해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사용하는 물건들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저기 봐, 저 가방 진짜 예쁘다.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하나는 그 가방을 보았습니다. 가방에는 샤넬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브랜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급 브랜드라고 했습니다. 저게 진짜일까? 하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정품 샤넬 가방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의 옷차림을 관찰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간혹 외국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등 하나가 들어본 적 있는 브랜드들이었습니다. 저 옷들은 다 진짜일까? 하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의류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국 브랜드의 로고가 붙은 옷들이 즐비했지만 가격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이건 분명 가짜겠지. 하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장 상인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뭐 좀 보시려고요? 여기 나이키 티셔츠 어때요? 최신 스타일이에요. 하나는 그 티셔츠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로고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옷감의 질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나이키인가요? 하나가 물었습니다. 상인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최고급 상품입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며 하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북한에서 외국 브랜드는 일종의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외국 브랜드의 로고가 붙은 물건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하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는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기쁨조 활동을 하면서 받은 몇 벌의 고급 옷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국 브랜드의 옷도 몇 벌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 벌의 옷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구찌라는 로고가 새겨진 블라우스였습니다. 그녀는 이 옷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일반 북한 주민들은 꿈도 꾸지 못할 고가의 옷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내가 과연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 하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 하나는 평양의 유명한 백화점인 광복지구상업 중심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평양의 엘리트들이 쇼핑을 즐기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백화점에 들어서자 하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 브랜드의 제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지? 하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한 화장품 매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곳에는 프랑스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이 제품 한번 써보세요. 점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고급 프랑스 화장품이에요. 피부가 정말 좋아질 거예요. 하나는 그 제품을 손에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격은 일반 북한 주민의 몇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살 수 있을까? 하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와 그 제품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북한의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여성이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하나는 이 광경을 보며 북한 사회의 양극화를 실감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용품도 구하기 힘든 반면
일부 특권층은 이렇게 고가의 외국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화점을 나온 하나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평양의 거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간판과 현대적인 건물들 뒤에 숨겨진 불평등과 모순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 주차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BMW, 아우디, 렉서스 등 하나가 TV에서만 보던 차들이었습니다. 저 차들은 누구의 것일까? 하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북한의 고위 간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는 BMW 키를 꺼내 차의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하나는 이 광경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북한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구나. 하나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본 광경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고급 외제차, 비싼 외국 브랜드 제품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구매하는 사람들. 하나는 이제 자신이 살던 세계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쁨조의 일원으로서 그녀는 특권층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전체 북한의 현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하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특권층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마치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심했어. 하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 거짓된 세계를 떠나 진실을 찾아 떠날 거야. 그렇게 하나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경험한 북한의 차량 및 브랜드 문화는 그녀의 눈을 열어주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탈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유와 진실을 향한 희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하나가 한국 땅을 밟은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의 탈북 과정은 험난했지만 다행히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신기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이야. 하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북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지하철을 타고 직장에 출근합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먹으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눕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클럽에 가거나 친구들과 만나 여가를 즐깁니다. 하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하나로 그녀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하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유튜브를 열어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평양 소녀 하나라는 이름의 이 채널에서 하나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고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같은 탈북자 출신인 친구 미란이었습니다. 하나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새로 생긴 북한 음식점에 가보자. 하나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나? 약속 시간이 되어 하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거리에는 다양한 차들이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탄 하나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있었고 다양한 브랜드의 가방과 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하나는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하나는 미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북한 스타일이래. 미란이 말했습니다. 함경도 스타일의 냉면이 특히 유명하대. 음식점에 들어서자 북한의 향수를 자극하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하나는 잠시 고향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나가 말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말자. 두 사람은 음식을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북한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너 요즘 유튜브 활동 어때?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때로는 부담스러워.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어. 미라는 공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해해.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고 있어.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냉면의 맛은 그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현재의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나야, 너 요즘 일은 어때? 미란이 물었습니다. 하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했어. 회사 동료들도 이해심 많고 친절해. 하나는 현재 한 NGO 단체에서 북한 인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지식은 이 일에 큰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껴. 하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미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서의 삶은 정말 다르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 요즘 데이트는 어때? 미란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는 살짝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워. 내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걱정 마. 미란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기 사람들은 생각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대화를 나누는 동안 하나는 문득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미란아, 가끔은 이게 다 꿈 같아. 하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미란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꿈이 아니야, 하나야. 이게 바로 현실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야.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한강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걸으며 하나는 문득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런 걸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미라는 하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우리가 그날을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나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친구를 만나고 원하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하나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유튜브 영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 자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하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 삶이 가져다준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은 여전히 그녀에게 신비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이 풍경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에서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변화를 이끄는 목소리로.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하나는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이제 그 도전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